네, 안녕하세요. 모터리브 신승엽입니다. 홍준입니다. 신화섭입니다. 원정입니다. 네, 이번 기사는 현대차 AX1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해요. 제가 톤이 낮다고 해서 저희 피드백을 열심히 받아서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AX1 9월 15일 양산을 한다라고 네.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 거의 한 50일,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인도는 10월, 늦어도 뭐 10월 중에는 인도가 시작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2년 아토스 단정 이후 무려 19년 만에 내놓은 경차인데 네. 이 차에 대해서 뭐 성공을 할지 네. 어떻게 기대가 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경영 SUV라는 세그먼트 자체가 뭐 정말 낯설 뭐 스즈키 짐니라는 비슷한 일본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여진 세그먼트고 경차라는 점에서 좀 경차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차는 이제 해치백이라든지 화물밴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SUV 인기를 등에 업어서 좀 경차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되게 기대되는 모델입니다. 화석 기자는 어떻게? 저는 오히려 지금 걱정부터 되는 게 우리나라 경차 규격이 조금 빡빡한 편이잖아요. 특히 사이즈 규격이. 그거를 지금 거의 꽉 채운 게 레이인데 이 차가 레이보단 조금 크다는 소리가 들려서 과연 그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엔진도 1.0인데 경차 혜택을 못 받는다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메리트가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이 차가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경차 혜택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 네,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용 기자는? 저는 일단 홍준 선배랑 생각이 비슷한데요. 그 경차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약간 그 경차 시장을 활기를 북돋아줄 새로운 모델이 그리고 거의 19년 만에 그 사이에 뭐 새로운 모델이 뭐 레이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 경차가 그 경차 시장에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차 세그먼트가 일본처럼 다양해진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반가운 일이죠. 그 뭐 화석 기자 이야기를 조금 다시 보완을 하자면 네. 이제 현대차에서 혹은 기아차에서 네. 내놓을 때 인도 전략형 모델을 내놨던 범퍼나 이런 것들을 규격을 좀 다르게 해서 네.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해서 빡빡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해외 수출용 이제 AX1은 범퍼가 좀 더 튀어나왔으면 국내 출시 모델은 조금 더 이제 딱 들어맞는 그런 사이즈로 맞춰서 어떻게든 경차 규격은 맞추거나 할 것 같은데 이제 못 맞췄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메리트가. 메리트가 많이 그렇죠. 없는 거고 또 하나 좀 저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에서 네. 경차 혜택을 굉장히 좀 줄이려는 추세예요. 그쵸.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 면제가 네. 이제 감면 쪽으로 혜택이 좀 줄었고 그 외에 기존에 있는 뭐 고속도로 네. 통행료라든가 공영주차장 그 주차비 할인 네. 이런 혜택들을 정부에서 좀 줄여서 이제 친환경차, 전기차나 수소차로 좀 몰아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부에서는 이게 거의 확정된 상황이건 하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봤을 때 이 경차 혜택을 줬던 거는 이제 뭐 서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경차를 사시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세컨드카로 많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쵸, 많죠. 그쵸. 네. 약간 더 무리를 하더라도 조금 더 네. 넓은 차를 메인으로 사고 굳이 뭐 이제 집에서 한 대 더 살 때는 세컨드카를 많이 사고 이 경차 자체가 배출가스나 이 환경적인 연비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크기가 작다는 것뿐이지 연비나 배출가스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차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 네. 새롭게 나온 신차가 네. 어떻게 이거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뭐 좀 더 연장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혜택들을 좀 더 네네. 연장해 줄 수 있겠지만 판매가 어떻게 될지가 조금 당장은 바뀌진 않을 거예요. 네. 당장은 바뀌지 않겠지만 정부에서 점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가격대가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가격대. 네.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급이다 보니 모닝과 베뉴 사이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지금 모닝이 한 1,200부터 네. 시작을 하죠. 1200
풀옵션 하면 1,500, 네. 1,600 이렇게 설정돼 시작가로 기준하면 1,200 정도 하고 이 베뉴가 1,600 네. 그러니까 1,200과 1,600 사이에서 네. 할 것 같다. 뭐 다들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거의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약간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생산 방식이 외주긴 외주인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라는 약간 공공의 성격이 어느 정도 투영이 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정부라든지 그 지자체가 끼어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사업이 성공하고 있다,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이 차를 성공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네. 임금도 상당히 꽤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음. 현대차 지금 공장 그 직원들보다는 네. 생산 비용도 저렴하니까. 네. 아니 어차피 모닝이랑 레이도 네. 동이오토에서 네.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 네. 모닝이랑 레이가 그렇게 저렴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모닝이랑 레이가 저렴하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뭐 극적으로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오히려 약간 좀 가격은 딱 그 사이에 들어가도 약간 하극상을 벌이지 않을까. 하극상? 베뉴에 없는 옵션을 좀 넣어준다던가 예. 약간 이런 마케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 어차피 시점상 이제 베뉴가 그쯤 되면 이제 상품성 개선할 때가 돼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 네. 베뉴랑 간섭 효과가 좀 심하지 않을까 베뉴랑 싶은데 효과가요. 간섭 효과라는 게 네, 이제 AX1이랑 네, 베뉴가 네. 중복이 돼서 둘 다 피해를 보지 않을까. 둘 서로 혹은 베뉴에 이제 베뉴를 많이 팔아야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인데 더 큰 차니까요. 더 크고 더 많이 남으니까. 그런데 AX1이 아무래도 신차고 뭐 아까 말한 이제 지자체도 엮여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상품성을 너무 좋게 해줘 버리면 베뉴가 액센트 꼴이 나지 않을까. 뭐 판매가 부진해서 뭐 스토닉이나 이런 네. 액센트처럼 단종 수순을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베뉴를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베뉴를 저도 사실 네. 코나도 있고 옆 동네 가면 셀토스도 있고. 생각해보면은 근데 그렇네요. 소형 SUV 지금 보면 이제 한참 초창기에 경쟁할 때 이제 스토닉 같은 저렴한 모델, 저렴한 가격의 소형 SUV 그리고 이제 뭐 코나, 셀토스, 뭐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뭐 옵션이 되게 많은 소형 SUV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스토닉은 이제 죽어버렸단 말이죠. 되게 가격 경쟁력을 강조한 모델임에도 그렇게 이제 시장이 뭐 XM3나 뭐 트레일블레이저나 셀토스나 되게 옵션 많고 뭐 준중형에 맞먹는 수준의 상품성을 갖춘 SUV로 이제 이쪽이 주력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베뉴도 스토닉과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밟을 것 같다. 네, 가능성은 있다. 밟아도 될 것 같죠. 밟아도 될 것 같다. 판매량이 많은 그럴 것도 것 아니고 같다. 지금. 지영 기자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뉴를 하극상한다는 이유가 네. 베뉴를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다가 실패한 스토닉의 사례도 있다시피 베뉴의 상품성을 뭐 어떻게 해서 얘를 최대한 간격을 벌려기보다는 그냥 아예 신차 효과도 누리고 뭐 GGM도 본인들이 홍보할 기회도 있고 우리가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모여서 한 네. 방에 딱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이제 그럼 현대차 노조에서는 가만히 있을까? 잘 팔리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쨌든 울산 공장에서 베뉴 생산하는 물량만큼이 빠져버리니까 그거에 그쵸. 대한 반발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 네. 저는 이걸 네. 가지고 이제 뭐 내년 임단협이나 내후년 임단협 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 노조에서 광주형 네. 글로벌 거기를 걸고 좀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음. 예, 수요가 뺏기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현대차 사측과 뭐 노조 그리고 광주시 뭐 지자체 등 각자 이 고민이 있겠지만 네, 일단 출시가 돼봐야 알겠죠. 네. 확실히 가격이나 옵션들은 출시돼봐야 될 것 같고 이 차명이 캐스퍼, 캐스퍼. 캐스퍼. 네, 꼬마 유령. 꼬마 유령 캐스퍼. 꼬마 유령.
캐스퍼라고 네. 몇몇 보도가 됐었어요. 네네. 확정인가요? 지금 파악해본 걸로는 이제 상표권 등록은 돼 있고요. 네, 등록은 돼 캐스퍼라는 있는데 이름이 등록은 돼 있는데 현대차가 워낙 다양한 이름들을 선점을 해놓고 거기서 고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유력하다. 사실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거의 다 맞았거든요. 거의 맞긴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뭐 차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제 기자들한테 혹은 이제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뭐 흘리는 이 정보원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새 나가는 것 중에 원인 중 하나는 사내 공모로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을까 해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 선호도가 높았던 거. 그냥 막연히 그냥 이게 되겠네. 라고 이제 추측을 해가지고 이제 던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캐스퍼라는 차명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루머가 다 맞아가지고 스타리아 때도 그러니까 결국은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맞을 그렇지 확률이 않을까. 높다. 맞을 확률이 맞을 높을 확률이 것 높다. 같습니다. 네. 기다려야 된다. 저는 기다려봐야 된다고 봅니다. 롤스로이스의 전천을 따르는 건가요? 롤스로이스? 귀신 이름을 붙여서 그러네. 갑자기 롤스로이스 유령들의 이름이랑 캐스퍼는 귀엽네. 귀엽네요. 네. 캐스퍼는 그쪽은 약간 좀 진지한 귀신들이면 네. 이쪽은 예능 귀신. 귀신. 이 캐스퍼라고 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네. 설마 미국 진출, 미국 수출을 염두한 건가?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왠지 지금 머릿속에 광고 한 편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소울의 그런 광고들이 떠올라서 생각해보면 현대기아 혹시나 설마 미국 시장에 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네. 스파크 액티브, 스파크 네. X 이제 SUV형 좀 더 큰 모델을 네. 국내 판매하진 않지만 해외 수출, 북미에서 팔고 있죠. 네, 북미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을 좀 겨냥하면 요게 좀 범퍼도 규격을 좀 바꿀 수 있으니까 해외 수출할 때는 그래서 이름도 뭐 캐스퍼를 네. 넣고 하지 않았을까. 문득 또 든 헛소리인데 그 95년에 개봉했던 꼬마 유령 캐스퍼의 출연진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현대차가 광고를 딱. 광고 한 편이 나오죠 머릿속에. 요즘 뭐 프렌즈 다시 찍고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러면은 생각보면 생각보다 감성 마케팅 잘 통할 것 같다. 생각보면 현대차가 귀신을 광고에 상당히 많이 등장시키죠. 소나타 때도 소나타 네. M9 때도 벨로스터 뭐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약간 그런 공포와 네. 유머를 좀 섞은 네, 맞습니다.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긴 하죠. 소울과 캐스퍼 영혼의 단짝이 되겠네. 영혼의 단지. 영혼. 어쨌든 이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네. 완전히 경차 시장에 네. 다들 뭐 레이 신차 언제 되냐, 레이 풀체인지 언제 되냐, 뭐 다른 그렇죠. 모델들 어떻게 나오냐. 판매 여부에 떠나서 경차 시장이 굉장히 쪼그라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차라는 게 엔트리카 혹은 네. 세컨드카로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신차 등장에 대해서 반기면서도 네. 우려되는 점은 뭐 이제 네. 판매라든가 혹은 상위 모델과의 간섭 이런 것들이 분명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기존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제 지자체 광종 일자리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품질이 어떻게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품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해서 얼만큼 갖춰졌는지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차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네.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간섭 효과라는 게 현대차한테 악재인 거지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아래 차급이 위 차급만큼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저도 소비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무조건 선택지는 많은 게 좋다는 입장이라. 그렇기도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전에 간섭 효과 말씀드릴 때 제가 깜빡했던 게 있었는데 이 GGM에서 발표하기를 올해는 일단 12,000대 생산이고 내년부터 연간 7만 대 양산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경차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10만 대 언더로 연간 판매량이 10만 대 언더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수 판매보다는 수출 비중도 꽤 많이 염두를 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약간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선배가 이제 뭐 생산 품질이라든지 퀄리티 말씀하시면서 생각한 게 전 그런 점에서라도 반드시 AX1이 성공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제 광주형 일자리로 해서 채용되는 분들 보면은 이제 그 지역 그 젊은층 청년들이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뭐 이제 숙련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만큼의 품질이 나온다. 근데 현대차 근데 이렇게 연차 많이 쌓인 여러분들 이거
품질 이거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생기지 않을까. 내부 경쟁이 네. 현대차 생산직 차원에서도 좀 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장하라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너희들 이거밖에 못 만들어라고 지금 비판하는 겁니까? AX1이 품질이 정말 뛰어나서 현대차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품질 문제를 좀 직시하고 긴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AX1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